제가 친구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제 친구는 제 남편과 호텔에 있었습니다. 우리 넷 중에서 이 끔찍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2주를 보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더 큰 비밀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할 은밀한 고백을 전하는 늦은 고백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부부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작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고백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올해 52입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단독주택에서 삽니다. 남편과는 30살에 결혼해서 어느덧 결혼 생활 22년째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초반 10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병원도 다니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이 어느새 고통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렸고, 결국 남편은 거실 소파로, 저는 안방 침대로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이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고,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은 절친 명희와의 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제 20살 때부터 친구였으니 벌써 30년이 넘는 사이죠. 명희네 가족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희 남편 준호 씨와 제 남편도 자주 어울렸고 주말이면 두 부부가 함께 등산도 가고 식사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사이 좋은 두 부부였죠.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모든 건 6달 전 어느 평범한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명희가 급한 일이 생겨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준호 씨와 단둘이 카페에 앉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준호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 씨, 저희 집사람은요, 요새 저한테 정말 관심이 없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일주일에 대화를 10마디도 안 해요. 저 외롭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구나. 같은 고독 속에서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대화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명희 얼굴이 떠올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저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 감정은 마약처럼 중독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6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제 모든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제 남편 차였습니다.
분명히 오늘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었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숨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갈색 가방, 익숙한 걸음걸이. 명희였습니다. 제 절친, 20년 넘게 모든 걸 나눈 제 친구 명희가 제 남편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차 문을 닫고 제 남편 쪽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무슨 대화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 그 눈빛, 그 거리감,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으로 급히 들어가 몸을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을 나가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러 간 거라고, 일 때문에 잠깐 만난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호텔이 보이는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3시에 들어간 두 사람이 나온 건 오후 6시였습니다. 3시간 동안 호텔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나온 두 사람의 모습, 명희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제 남편은 넥타이를 다시 매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뭔가 말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돌아갔고 각자의 차를 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카페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피곤하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배신감? 당연히 있었습니다. 분노?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둘 다 똑같았구나. 그리고 묘하게도 동질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명희도 나처럼 외로웠던 거겠죠. 명희도 나처럼 자기 결혼 생활에서 메말라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내 남편에게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내 남편과 호텔에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좋아. 저도 최대한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새 우리 남편이 출장이 너무 많아. 외로워 죽겠어. 명희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명희 남편 준호 씨는 출장이 아니라 저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우리 남편도 그래. 요새 일이 바쁜가 봐.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일이 바쁜 게 아니라 명희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굳지 않도록 미소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2주 동안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아내도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내 남편이랑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불륜도 들통날 테니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품에서 명의 험담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새 저한테 정말 관심이 없어요. 수진 씨만 저를 이해해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부인도 지금 바쁘거든요. 내 남편이랑. 속으로 이렇게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명희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제 내 남편과 어디 있었는지. 하지만 명희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그녀의 남편과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서로를 속이며 친구인 척했습니다. 카톡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전화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명희와 제 남편이 보였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던 그 모습, 흐트러진 머리, 넥타이를 다시 매는 손,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혼자 안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폭로해야 할까?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내 불륜도 들통나겠지. 그럼 이혼? 명희도 이혼? 준호 씨도? 우리 넷 다 망하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5kg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14일째가 되던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 비밀을 계속 안고 있다간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 명희에게 말하자. 내가 준호 씨랑 관계했다는 걸. 그리고 너도 내 남편이랑 관계했다는 걸. 다 터뜨리자. 어떻게 되든 이젠 상관없어. 저는 명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희야, 내일 시간 있어?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단둘이 만나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명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응, 뭔데? 무슨 일 있어?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단골 카페에서 보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백이 더 큰 비밀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명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명희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나 준호 씨랑. 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어. 명희가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너 미쳤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을. 하지만 저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너한테 할 말 있어? 나도 봤어. 지난주 목요일 백화점 주차장. 너 내 남편 차에서 내리는 거. 명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들어가는 것도 봤어. 3시간 후에 나오는 것도. 카페 안에 배경음악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과연 명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 여자는 서로를 폭로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남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충격적인 고백과 예상 못한 협상이 시작되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1부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할 비밀을 안고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부에서는 두 여자의 충격적인 대결과 예상 못한 협상 과정이 펼쳐집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2부가 올라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명희가 얼어붙은 그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나는 명희의 남편과 명희는 내 남편과 둘 다 이혼당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명희가 한 제안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고백입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친구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제 남편의 관계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카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결과 예상 못한 협상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먼저 1부를 보고 오시면 이야기가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3시 단골 카페. 저는 명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명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인데?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텐데.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야.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명희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준호 씨랑. 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어. 철컥. 명희가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위로였는데. 명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너 미쳤어? 명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을,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된 거야? 6개월. 6개월이나?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이나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명희의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야. 뭐? 너는 나한테 할 말 없어? 명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무슨 할 말? 나도 봤어. 뭘? 지난주 목요일. 백화점 주차장.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내 남편 차에서 내리는 거. 명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들어가는 것도 봤어. 3시간 후에 나오는 것도. 명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뭐? 다른 일 때문에 만난 거라고? 3시간 동안 호텔에서? 무슨 일? 명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카페 안에 배경음악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명희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우리 남편이랑. 6개월. 말했잖아. 좀 전에. 명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4개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명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대로 폭로할 거야? 아니면. 명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손해잖아. 폭로하면 둘 다 이혼이야. 저는 명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비밀 지켜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저는 명희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 폭로하면 우리 다 망하는 거 확실하잖아. 명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네가 내 남편한테 말하면 나도 네 남편한테 말할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우리 넷 다 이혼이야. 명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는 명희의 제안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서로 비밀을 쥐고 있으면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명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우리한텐 이게 최선이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우리 남편이랑은 끝내. 나도 준호 씨랑 끝낼게. 명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겠지. 어차피 계속 이러다간 들킬 거고. 또 있어. 명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 서로 약속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명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시하자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명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날 아무도 모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째, 서로의 불륜을 절대 폭로하지 않는다. 둘째, 각자 불륜 관계를 정리한다. 셋째,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간다.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서로 확인한다. 명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자.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근데 수진아, 응? 우리 참 웃기지 않아? 서로 남편 바꿔서 바람 피우고 있었다니. 저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 뭐 하는 거지? 그날 카페를 나서며 명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평생 서로한테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가 아니라 공범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할 말이 있어요. 준호 씨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내일 봬요. 다음 날 저는 준호 씨와 만났습니다. 평소 우리가 만나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준호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러다간 들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도 죄책감이 너무 커요. 명예 생각하면.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죄책감 느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요. 준호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씨가 원한다면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준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은 묘하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제 외로움을 채워주던 사람과의 이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희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명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네 남편이랑 정리했어. 너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끝냈어. 잠시 후 명희의 답장. 그래,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명희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친구였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쇼핑도 갔고 전화로 수다도 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 어떤 날은 명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요새 집에 일찍 와. 너희 집은? 저도 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일이지 뭐.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새 너희 남편 어때? 명희가 물었습니다. 집에 일찍 오고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너희 남편은? 우리 남편도 그래. 요새 주말마다 집에 있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명희한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명희야, 혹시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난이야. 농담이라고. 명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그런 농담은 하지 마. 진짜로. 미안. 우린 약속했잖아. 절대 다시 시작 안 하기로. 알아. 정말 농담이야.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희도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명희의 제안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 남편도 데리고 와.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 남편도 오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넷이서 오랜만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넷이 한자리에. 제가 관계를 맺었던 명희 남편. 명희가 관계를 맺었던 제 남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명희와 저. 식사 자리는 기묘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준호 씨, 요새 일은 어때요? 제 남편이 물었습니다. 바쁘죠. 형님은요? 그냥 그렇지 뭐. 남편들은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준호 씨도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제 남편 옆에 앉아서 반찬을 권했습니다. 형부,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제 남편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명희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더 먹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 뒤에 숨은 긴장감을.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명희네 집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았어?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왜? 뭐가? 글쎄 뭔가 어색했어. 너는 못 느꼈어?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몰랐는데? 평소랑 똑같았던 것 같은데.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 착각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정말 착각일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그나저나 내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았어?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어쩌지? 명희의 답장. 일단 조심하자. 평소처럼 행동하고. 알았어.
우리는 점점 더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어느 날 명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응, 어디서? 우리 단골 카페로 와. 30분 후 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명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나한테 물어봤어. 뭘? 너랑 나랑 요새 자주 만나는 것 같다고. 무슨 일 있냐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친구끼리 자주 만날 수도 있지 않냐고 했어. 준호 씨가 뭐래? 별말은 안 했는데 표정이 수상쩍어 보였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명희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비밀을 평생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들통날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 명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만약에 말이야. 응? 만약에 하나라도 들통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명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둘 다 폭로하는 거지. 우리 약속했잖아.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둘 다 같이 망하는 거.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명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수진아. 응? 우리 진짜 친구 맞아? 저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공범인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모르겠어. 명희야. 명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 서로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날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밀이란 건 참 무섭다고. 특히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쥐고 있을 때, 그건 끈끈한 유대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평생.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일이 우리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명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못해. 지금 바로 나와. 저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 넷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3부에서는 1년 후 평화가 깨지는 순간과 최종 결말이 펼쳐집니다. 과연 비밀은 계속 지켜질까요? 아니면 모든 게 폭로될까요? 두 부부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3부를 기다려주세요. 오늘 2부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충격적인 협상과 불안한 공존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3부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모든 비밀이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마지막 이야기를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곧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의 남편과 사랑에 빠졌고 제 남편은 그 친구와 호텔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맞교환하며 맺었던 비밀 유지 계약. 과연 그 계약은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네 남녀의 충격적인 마지막 선택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고백입니다. 일부에서는 서로의 엇갈린 불륜을 목격한 순간을, 2부에서는 이혼 대신 공범이 되기로 한 위험한 협상을 들려드렸습니다. 아직 이전 이야기를 못 보신 분들은 채널의 1, 2부를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소름 돋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묘한 관계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비밀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일상은 평온한 호수 같았습니다. 명희와 저는 한 달에 한 번 만나 우정이라는 이름의 감시를 이어갔고 남편들도 각자의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사실 우리 네 사람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열망이 거세된 삶은 무색무취의 감옥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그 고요한 감옥에 균열이 생긴 건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준호 씨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1년 내내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터져나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핀 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예요. 준호입니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그의 낮고 거친 숨소리에 제 몸 안의 모든 세포가 전율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난 1년의 인내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저도 압니다. 수천 번 다짐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 억지로 나를 가두고 사는 게 오히려 제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의 곁에 누워 있어도 제 손끝은 당신의 온기만 기억해요. 저 이대로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만나요. 딱 한 번만요. 안 그러면 저 철수 형님께 다 말해버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힘들어요. 그의 절절한 고백과 협박에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그의 단단한 팔을 그리워하며 남편 곁에서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으니까요. 저는 곧장 명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 씨의 전화를 털어놓으며 끝을 내야 한다고 말하려던 찰나 명희가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사실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야. 내 남편 철수 씨도 얼마 전부터 나한테 연락해 왔어. 죽기 전에 그 열기를 다시 한 번만 느끼고 싶다고 울먹이더라.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았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우리 네 사람을 옥죄고 있던 도덕과 가식이라는 족쇄에 대한 지독한 피로감이 더 컸습니다. 넷 다 서로를 갈구하며 썩어가고 있었다는 명확한 진실 앞에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숨지 말자. 차라리 다 터뜨리고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끝까지 가보자. 저는 이게 맞는 걸까 하면서도 차라리 이렇게라도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섞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명희를 말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힘없이 명희의 계획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조용한 숲속의 펜션을 빌려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명희가 먼저 입을 열어 우리 두 여자가 공유했던 모든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의외로 명희는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그간의 억압이 명희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사실 저도 이미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어쩌면 명희가 그렇게 나서줘서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명희 뒤에 숨지만 말고 나도 용기를 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펜션 거실은 지옥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준호 씨는 얼굴을 감싸 쥔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고 제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발코니에 나가 멍하니 창밖의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남자는 한 명은 주방 식탁에서 한 명은 발코니 의자에 앉아 각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결국에는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아침이 오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울분을 토해내고 서로를 원망하며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끝내는 같은 처지의 처연함을 공유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두 남자는 무거운 죄책감과 끔찍한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한 숙취에 짓눌려 각자의 침대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다짐했던 용기를 이제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캄캄한 저희 방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는 남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남편의 몸을 위로하며 남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저를 밀어내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이 굳어 있을 때 저는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있던 명희의 손을 잡고 남편의 침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명희의 실루엣에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한 애원이 섞인 손길로 남편을 달랬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이제 서로 다 용서하자. 더 이상 숨길 것도 미안해할 것도 없잖아. 명희 역시 제 손길에 호응하며 남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흐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독한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용서가 서서히 움트는 자리에 원초적인 본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셋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열기가 고조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건너방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준호 씨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리둥절하며 제 손에 이끌려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크게 당황하며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이내 깊은 안도와 결의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위험하고도 처절한 화해와 용서의 불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 씨가 홀린 듯 제 손을 잡고 명희와 제 남편이 있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 좁은 침대 위에서 우리 네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제 남편과 명희, 저와 준호 씨, 그리고 때로는 우리 넷이 한데 엉켜 살과 살이 맞닿는 극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를 억누르던 가식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끝을 모를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 밤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기적처럼 남편과 저는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뜨거운 기억이 저희의 침실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수십 년간 죽어있던 저희의 침실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의 모든 치부와 욕망을 공유하고 나니 오히려 남편은 제게 더 솔직해졌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엄청난 사건 이후
우리 두 부부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가정을 유지하며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답답한 가면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날은 파트너를 받고 각자의 방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우리 넷이 한 공간에 모여 육체를 탐닉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둘이서, 때로는 셋이서도 여행을 떠납니다. 특히 셋이서 가는 여행이 저는 좋습니다. 여자가 둘이어도 좋고 남자가 둘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넷은 이제 불륜이나 권태라는 단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부부들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독점하지 않기에 질투도 배신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낙원. 누군가는 우리를 폐륜, 괴물이라 손가락질하겠지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평화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는 와중에도 남편들이나 우리 부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지 않았냐고요? 그건 여기선 비밀로 해둘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요. 오늘 저의 긴 고백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도덕이라는 가면을 쓴 지독한 속박의 울타리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저희 넷의 이야기가 그 작은 증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충격적인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깊고 솔직한 다음 고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